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해외에서도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독점 규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에 독점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지금 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독점 이슈부터 좀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먼저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그 기업들이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빅테크, 그러니까 첨단 디지털 기술들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도 이 공통점이고요. 이 첨단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이 진입 장벽이 꽤 높습니다. 여기에 또 플랫폼의 특성상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특성들이 이제 한데 모이면 이 독점이 쉽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독점과 이 규제 요구에 휩싸인 경우는 사실 지금이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이라든지 또 이런 반독점 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미국의 통신회사 분할 결정이 있습니다. AT&T가 이 독점의 이슈에 있어서 4개 회사로 분할이 됐죠. 이와 같은 사례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런 규제 요구가 이번인 처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경우가 사실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한 사례가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낯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공급자, 소유자 모두에게 마치 세금을 걷는 것처럼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서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 같은 거센 비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국내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카카오티가 택시의 스마트워치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요금 인상을 두고 택시 기사와 사용자 모두가 이제 양쪽에서 모두 크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핀테크 서비스를 이제 규제 대상으로 보고 제약을 걸면서 이제 규제 목소리가 더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국감에서도 이들을 규제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규제 대상인 해외 기업들은 최근에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규제와 독점 이슈로 점철된 이 빅테크 산업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행보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같은 규제의 목소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등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이 독점 이슈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잇따라 신제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신제품은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하드웨어 신제품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 이제 페이스북은 SNS라든지 또 아마존은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좀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 독점과 규제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현재의 난관을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회피하려는 전략이다. 네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독점과 규제 이슈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과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첨단 기술, 플랫폼 둘 중 하나만 좀 느슨하게 적용이 돼도 이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페이스북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첨단 기술 분야에 이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고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이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같이 첨단 기술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들이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규제와 독점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기존 플랫폼 사업으로 확보한 사용자들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들에게는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바로 하드웨어, 소비자용 기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페이스북은 여기에서 이제 기존 서비스인 SNS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글래스를,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사의 이제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로봇을 선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으로 확보한 사용자들과 연계를 하면서도 독점이 아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잘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새로운 시장에 또 진출해야 하는 거니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양사가 선택한 분야가 이제 바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과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나 또는 이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과의 이제 시장 다툼을 이제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이제 택한 것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용 로봇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야는 이제 이 두 회사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예고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첨단 기술과 그리고 또 이 플랫폼에 락인되어 있는 대규모 사용자라는 이 두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 분야라는 공통점도 있어서 양사가 이번에 선점의 차원에서 먼저 이제 진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독점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 네이버 카카오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최근 독점 규제의 주요 타겟이 된 카카오를 이제 보면은 네. 논란이 된 서비스가 주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입니다. 이 카카오 택시가 대표적인 예고요. 카카오 헤어 등 이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꽤 많죠. 이렇게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의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을 무기로 사업을 넓히면은 이제 이렇게 규제와 독점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사례처럼 로봇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와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번 이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도 모두 로봇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이 첨단 분야에 해외 빅테크 기업 못지않은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부 결실도 거두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회사 초창기처럼 도전한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고 하면 현 독점 논란을 뒤로하고 다시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요. 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기업은 당연히 그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창조자라고 해서 바로 지배자가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다시 한번 이 창조라는 마술로 우리들을 놀라게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저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기자와 이수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